제가 서울대 준비할 때 직접 썼던 플래너도 갖고 왔어요. 오늘 이거 공개할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정선생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들을 다시 모니터링 해보면서 느낀 게 좀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을 순 없으니까 이 얘기는 마지막에 하고 오늘의 주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계획 세우는 법, 플래너 작성법입니다. 짜잔! 제가 서울대 준비할 때 직접 썼던 플래너도 갖고 왔어요. 오늘 이거 공개할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계획이 중요한 이유 2가지와 계획 세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여러분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계획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계획 세울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는 나. 여러분, 계획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계획 없이는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조금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을 세우고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만큼 계획이 중요한데 계획 세우려고 하면 너무 막막하죠? 당연합니다. 왜냐면 계획을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잖아요. 세워봤어도 내신 시험용 단기 계획? 아니면 방학 때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실천하지 못하는 계획? 이런 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3이 되면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법을 알고 가야 합니다. 계획만 제대로 세워도 성적이 오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 진짜 본론으로 와서 계획이 중요한 이유 2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성취감입니다. 성취감은 게임에 비유하면 퀘스트 보상과 같아요. 어려운 퀘스트를 깨고 나면 보상을 받아야 뿌듯하고 또 다음 퀘스트를 할 맛이 나죠. 만약 보상이 없으면은 할 의욕이 생기지 않고 쉽게 질리게 되고 결국 게임을 접게 될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상, 성취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부에 있어서는 보상을 받기가 진짜 힘들어요. 수능은 장기전이고 성적은 계단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기가 힘들어요. 이게 반복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면서 결과적으로는 공부에 방해가 되고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멘탈 유지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벅찬데 계속 브레이크 걸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공부에 있어서 단기적인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플래너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얼마나 달성했는지 하루하루 체크하다 보면 그 자체만으로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그게 바로 보상이 돼요. 저는 그 성취감 하나만으로도 성적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것보다 그 작은 성취감 한 번 더 느끼는 게 더 결과적으로 도움이 돼요. 믿어보세요. 이게 또 숙면과도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하루를 잘 못 보냈다면 자기 전에 누워서 스스로가 한심하겠죠? 게다가 밤에는 사람이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 한심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자괴감, 불안감이 들면서 나래기 하다 보면은 잠도 설치고 또 늦잠 자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알차게 보내면 자기 전에 누웠을 때 뿌듯해요. 든든하고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근심 걱정이 줄어들면서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 수 있고 다음날 더 파이팅 넘치게 공부할 수 있어요. 플래너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세요. 성취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계획이 중요한 2번째 이유, 바로 자아성찰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은 세울 수 없어요. 세우더라도 100% 달성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봐야죠.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떤 게 부족했는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피드백해야 돼요. 제 플래너를 보면 하루하루 피드백을 줬어요. 처음엔 짧게 별로였다, 그저 그랬다, 잘했다, 이 정도로만 했는데, 왜냐면 초기에는 스스로 평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부족했는지, 원인이 뭔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언제 집중이 잘 되는지, 하루에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1.01에 365승은 37.8이래요. 하루에 1%씩만 성장해도 1년이면 37배 이상이 성장하는 거예요. 플래너를 통해서 조금씩 달라져 보세요. 처음엔 허접하게 시작해도 좋으니까 일단 믿고 시작해보세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도록 해보세요. 자, 이제 계획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취감과 자아성찰. 그렇다면 이제는 계획 세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111 법칙입니다. 말이 거창한데 이게 뭐냐면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1년의 로드맵을 먼저 세운 다음 3개월,
한 달, 일주, 1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계획을 세우는 걸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5가지 먼저 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직접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는 크게, 시작은 작게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일단 목표는 커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꿈을 크게 꾸어라.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 실제로 120의 목표를 세우고 150만큼의 노력을 해야 100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당연히 커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지치면은 안 되잖아요.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말 작게 시작하세요. 본인의 능력이 한 70이라고 생각되면은 한 50부터 시작하세요. 앞에서 성취감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100을 세우고 80을 달성하는 것보다 50을 세우고 60을 달성하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아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익숙해지면 그때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절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점수를 올리려면 막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저 믿고 그런 조급함, 조바심 조금만 내려놔보세요. 생각보다 시간은 많고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한 다음 본인의 능력에 맞게 본인의 역량에 맞춰서 늘려나가면 됩니다. 목표는 크게, 시작은 작게. 명심하세요.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비슷한데 먼저 세 번째는 예비 요일과 예비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드시 복습 시간이 있어야 된다입니다. 이건 비슷하니까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계획이 중요한 이유가 성취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리해서 계획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오늘 공부한 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대충 넘어가진 않았는지 이걸 잘 따져봐야 돼요. 그냥 무작정 계획 세운 거 따라가기만 하다 보면은 제대로 습득도 못하고 넘어가기만 하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예비 요일과 예비 시간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시간짜리 인강을 듣는다고 하면은 계획에 1시간만 딱 비워놔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인강 듣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다시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인강이 끝나고 나서는 적어도 5분은 바로 복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획에 여유가 없으면은 복습도 못 하잖아요. 1시간짜리 인강 듣고 복습도 안 하고 모르는 것도 그냥 다시 안 찾아보고 넘어가고 나 계획했다 이렇게 체크하고 끝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계획을 위한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짜리 인강을 들으면 1시간 15분에서 1시간 30분을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비 요일은 또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하루 계획을 하지만 그래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일요일에 했습니다. 일요일은 별다른 계획을 안 세웠어요. 일요일에 사실 공부도 잘 안 되니까 따로 딱히 계획을 추가로 잡은 건 없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일요일에 보충했어요. 이렇게 예비 요일과 예비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계획이 더 완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간단한데 계획을 그날 평가하고 다음날 계획을 미리 세워라입니다. 여러분 계획은 그날 공부할 거를 그날 아침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그 계획을 다시 평가하고 어떤 게 부족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바로 다음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일요일에 그 다음 일주일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바로 그날 계획을 세워서는 절대 성공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귀찮더라도 반드시 계획은 전날 미리미리 세워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6번째. 원래 5번째가 끝이었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추가할게요. 바로 알록달록 예쁘게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래 필기도 알록달록 예쁘게 하고 꾸미는 걸 원래 좋아한다 그러면은 해도 괜찮은데 저처럼 펜도 뭐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3개만 들고 다니고 형광펜도 몇 개 안 들고 다니는데 예쁘게 꾸미려고 한다? 이것도 금방 지쳐요. 예쁘게 계획 꾸미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에요. 내가 이걸 얼마나 내용을 알차게 계획을 세웠고 얼마나 실천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가끔 주객이 전도돼서 예쁘게 꾸미는 거에만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보거나 아니면 자기의 계획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그런 스타일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원래 본인이 꾸미는 거에 소질이 없고 그렇다? 그러면 굳이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면 됩니다. 내용이 더 중요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계획을 한번 세우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거기 때문에 만약 앞에 안 들으셨다면 다시 듣고 오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제가 잘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청 고칼로 세워지지도 않을 거고 대략적으로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겠고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제가 13111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길래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어쨌든 따라가 볼게요. 1년 로드맵을 먼저 짜야겠죠. 지금이 1월이고 여러분 수능이 11월이니까 대충 10월에는 모든 걸 끝내겠다는 각오로 하겠네요. 그리고 2월, 3월 이렇게 되겠죠. 자, 1년 로드맵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1년 동안 있을 큰 이벤트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일단 방학 중요하죠. 그리고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3월은 고3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6월과 9월은 평가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물론 다른 모의고사도 표시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내신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수시 때문에 자소서를 언제 쓸 건지 그런 것도 체크해두면 좋습니다. 자, 1년 로드맵에 있어서 저는 물리 한 과목에 대해서 해볼게요. 물리. 커리큘럼을 짜는데 너무 막막하죠.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 너무 막막한데 이때는 만약에 인강을 들으시면 그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참고하는 게 도움이 돼요. 저는 김성재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메가스터디의 김성재 선생님 커리큘럼을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커리큘럼도 한번 확인했고 OT도 몇 개 들어보고 왔어요. 그렇게 했더니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지금 기초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펜이 안 나오네요. 일단 기초 강의 킬 포인트라는 게 있고 이게 한 2주? 2-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념 완성. 스페셜 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원래 12주짜리인데 저는 한 8에서 10주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형강보다는 인강이 더 효율이 좋고 절약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문풀.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이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면은 제가 수능 때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고 가야 돼요. 확신을 갖고 가야 돼요.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이 선생님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글씨는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아무튼 이걸 토대로 1년 로드맵을 세우면 돼요. 자, 일단은 이거 이주고 이거 한 8에서 10주면 이거 2달이면 되겠네요. 그럼 한 3월 중순 정도? 이때까지는 제가 기초와 개념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까지는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개념을 다시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통째로 다시 들어야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한 과목이 있어요. 개념을 2번 듣는 거죠. 진짜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개념과 문풀을 같이 이때는 복습이라고 할 수 있죠. 복습 그리고 문풀 6월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은 이때는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때도 개념을 또 할 수도 있고 문풀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는 이때까지 어떻게 했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대략적으로만 놓을 거예요. 뭐 이때 대충 파이널을 들어가겠다 이 정도로만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부족한 개념을 다시 들어야 돼요. 방학 때 완벽히 끝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비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기초 듣고 개념 듣고 문풀 듣고 파이널 들으면 나는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목표가 크게 세워졌고 그러면 대략적인 1년 연간 로드맵이 끝난 거예요. 되게 허접하죠. 괜찮아요. 제가 진짜 대충 한 게 아니고 이렇게밖에 못 나와요. 이거보다 또 만약에 더 자세하고 더 세부적으로 세우고 싶다 하면은 이 선생님 게시판에 질문해보면은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이제 1년 로드맵 끝났죠? 그럼 3은 뭐냐? 사실 이미 지금 다 체크가 됐어요. 3개월 단위인데 왜냐면 3월, 6월,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어요. 그걸 토대로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목표를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물리가 4, 5등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3월에는 1등급을 받고 싶지만 좀 겸손하게 2, 3등급을 목표로 하고 6월 달은 1등급을 받겠습니다. 그 9월 달은 1등급이 아니라 만점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1, 3 끝났습니다. 그 다음 뭐죠? 1년 연간 로드맵, 그리고 3개월 단위, 그 다음에 한 달 단위입니다. 이 뒤에까지 자세하게 한 달 단위를 세울 필요는 없고 그것도 힘들어요. 불가능하죠. 왜냐? 이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기초와 개념 강의를 한 3월 약 2달 정도 남았는데 2달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살펴봤더니 기초 강의는 약 2주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도 안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개념 강의가 총 크기는 15개 주제인데 챕터인데 이게 하나에 한 4, 5개씩 해가지고 총 70강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거의 6주 정도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월에 이 기초 끝내고 개념을 1에서 한 5강 정도까지 들으면 되겠더라고요. 요 큰 챕터로. 그리고 2월에는 나머지 6에서 15강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엄청 대략적이죠. 근데 이렇게라도 세우라는 거예요. 대충이라도. 자, 그러면 이 기초 강의 한 달 동안 이걸 해야겠다. 대충 감이 오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한 달 세운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1주 단위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플래너로 오겠습니다. 예를 들면 1주를 시작한다. 이때 구분에 좀 물리라고 할 거예요. 제가 한 월, 수, 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월, 수, 금 할 건데 제가 한 달 동안 기초 강의랑 1에서 5강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첫 주 때는 기초 강의를 2주 중에 1주째를 들어야겠죠. 그게 챕터 2개 범위거든요. 챕터 1, 2를 듣는다고 할 거예요. 물론 복습도 해야겠죠. 전 복습을 R이라고 표시해요. 복습도 다시 1, 2.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은 추가적으로 기초 강의 그 다음 주에 할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챕터 3 정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건 예비예요, 예비.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일주일 계획이 끝난 거예요. 엄청 간단해요. 그렇죠? 글씨 너무 못 썼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단위로 와야 되는데 하루 단위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시간 안배를 잘해야 돼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 수 있는지 이걸 파악해야 돼요. 저는 아침 8시부터 대충 11시까지 했거든요. 밤 11시. 그럼 원래는 15시간이에요. 근데 밥 먹고 이거 빼고 하면 아무리 빡세게 해도 가끔 13시간 반?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12시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12시간 중에 제가 물리를 몇 시간 투자할 것인지를 다른 과목을 계획을 세워보면 대충 나와요. 저는 한 월수금에는 한 2, 3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만 봤을 때는. 근데 이걸 또 언제 인강을 듣고 언제 복습을 하고 언제 문제풀이 할 건지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도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행착오를 거쳐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오전에는 인강 들으면 너무 졸려가지고 오전에는 주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또 밥 먹고 나면 또 졸리니까 그때는 수학 같은 거 위주로 했고 그런 식으로 각자 바이오리듬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물리 한 과목밖에 없으니까 계획 세기가 좀 난감하네요. 근데 일단 물리를 저는 인강 듣는 건 L이라고 표현해요. L, 렉처. 렉처 1을 들을 거다. 그럼 들어보면은 이게 만약에 한 3시간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2시간짜리 강의죠. 그럼 저는 이거를 한 11시까지로 잡습니다. 왜냐면은 인강은 2시간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바로 복습을 해야 돼요. 취소. 11시까지 이렇게 11시까지 해서 바로 복습을 또 바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시. 자,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 내일은 1단원을 복습하고 시작합니다. 1단원을 복습하고 시작해요. 한 30분 짧게 잡고 저는 이렇게 점으로 표시합니다. 30분 단위를. 그리고
이 앞에는 표시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좀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시 안 하고 바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강을 들으면 되겠죠. 두 번째 인강도 2시간짜리다. 그러면 이것도 한 이때 잡는데 예비 시간이랑 복습 시간 합쳐가지고 이렇게 11시간 이렇게 잡으면 11시까지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화요일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수요일에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썼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사실 제가 지금 계획 세우는 걸 직접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가 돼요. 너무 허접한 것 같고 진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좀 의구심이 드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후회는 되는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했어요. 그대로죠. 이때 보면은 알파 베타는 뭐냐면은 인강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걸 구분한 것 뿐이고 어쨌든 복습을 합니다. 저는 복습이 되게 많아요. 복습을 생물 같은 경우는 복습을 하고 그다음 이거는 새로운 N은 U예요. 새로운 강의를 듣는 뜻이에요. 그리고 점심시간과 낮잠시간 1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화학도 강의를 듣고 이때 탭스를 제가 했어가지고 다 복습 위주로 했네요. 어휘도 하고 엄청 간단하죠. 간단한데 되게 이게 규칙적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과목을 하고 언제 어떤 과목을 해야 효율적인지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하루 평가를 보면은 몇 시간 공부했는지 제가 스탑워치를 이용하고 실천도와 집중도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평가를 이때는 피곤했고 잡념이 많았나 봐요. 이때는 청해가 어려웠던 것 같고 다 못했다는 뜻인 것 같네요. 이때는 집중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죠. 여기는 이때는 이제 탭스가 없어지고 화학 6이 생물만 하면 되는 때였는데 이렇게 했네요. 각 요일별로 주간 단위를 짤 때 어느 요일에 어떤 인강을 들을 건지 미리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평가를 하고 이날은 코피가 많이 났나 보네요. 아무튼 저는 되게 플래너가 단조롭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계획을 세울 때 알아야 되는 그 기본에 충실한 것 같아요. 정말 별거 없죠. 여기 보시면은 거의 다 성취를 했잖아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주일 평가도 있는데 이때 많이 졸렸나 봐요. 그래서 일찍 자자고 했고 오전에는 인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문제풀이를 하고 당일 그 문제풀이 강의를 듣자 이렇게 썼고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썼고 이건 좀 오글거릴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머리 탓을 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천재다. 내가 성적이 안 나오고 공부가 안 되는 거는 노력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더 겸손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한계 짓지 말자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를 한계 짓는 순간 내 한계가 거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그 안에 갇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목표는 크게 잡는 편입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안 되는 건 없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탭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써놨네요. 씨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고요. 사실 제가 계획 세우는 걸 직접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좀 후회가 되네요. 너무 허접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라도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곧 구독자가 1000명이 될 것 같은데 1000명 이벤트를 할 거예요. 제가 문화상품권도 많이 쏠 거고 그리고 서울대를 희망하시는 분을 위해서 서울대 마크가 있는 학용품 서울대 굿즈를 제가 추첨해서 드릴 생각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조만간 구독자 1000명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공하세요.